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병역 김성곤 교수입니다. 교육 채널에서 흔히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마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사춘기 하면 11세에서 15세 정도를 말하지만 요즘은 신체적인 성장이 워낙 빨라서 더 일찍 신체의 변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외적인 변화만을 겪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더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와 시대적으로 사춘기가 왜 중요한지를 서약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육아 관련 이야기를 각종 미디어에서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처음인 부모니까 육아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도 양육의 비중보다는 공부를 어떻게 잘 시키는지를 더 많이 궁금해 한다는 것이 문제지만요. 제가 20년 동안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약 2만 번 이상의 상담을 했고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모습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어린 시절 양육자의 심리적 지원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그 부분을 쉽게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심리 전문가로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좀 쉽고 뻔한 사춘기 관련된 이야기는 쏙 빼고 팩트만 알려드릴게요.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애가 갑자기 이상해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반항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뭔가 변할 때는 징조가 있어요. 그걸 부모님들이 눈치 못 채다가 아이랑 한바탕 하시고 나면 뭐야 쟤? 왜 저러는 거야? 사춘기야? 이러시죠.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일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서 긴 시간은 핸드폰을 본다거나 엄마랑 대화 좀 하다가 문 꽝 닫고 들어간다거나 학교에서 매일 보는 친구인데 장장 4시간씩 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님들 쟤 뭐야? 이러고 있으면 또 언제 그랬냐 하면서 깔깔깔 자기 얘기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하는 게 몸의 성장은 물론이고요. 뇌와 마음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생겨서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잘 보지 못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사춘기는 뭐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몇 살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중2병이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만 지나면 끝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사춘기의 시작은 아주 빨라지고 있어요. 실제 통계에서도 유럽의 경우에는 17, 18세가 되어야 흔히 말하는 2차 성징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통계를 보면 여자아이는 만 12세 정도, 초등 5, 6학년 정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애들은 초 5학년 정도면 몸에 급격한 변화가 온다는 거죠. 다음으로 청소년기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청소년기는 사회심리학적으로 내면의 성숙함을 스스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내적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어른이 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딱 어디 나이 되면 사춘기, 청소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을 보시면 심각한 저출산은 물론 결혼 나이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늦어지고 있죠. 아예 대학을 졸업 안 하고 취업을 안 하거나 혼자 살아가는 젊은 층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주택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이니까 아무래도 자포자기하는 거죠. 이거 자체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지금의 MZ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춘기를 끝내야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른의 정의는 뭘까요? 민법이나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나이들은 제각각이지만 대략 만 18세, 19세 정도예요. 이 나이의 아이들은 어른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보통의 사회적 시점에서는요, 제대로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고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그때는 어른이라고 봐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졸업도 취업 때문에 늦추고, 취업이 안 되니 당연히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니 출산은 말할 것도 없이 늦어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의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시기는 중1부터, 그러니까 14살부터 취업을 빠르게 한다고 해도 30대 이후니까 대략 34살이라고 하면 20년 동안이나 얘네들은 어른이 아닌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대학만 보내면 부모 역할이 끝이 아니라 최소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자녀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무척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춘기가 오면 몸의 변화는 물론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자아이들은 사춘기가 오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감정이 풍부해지고, 남자아이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세지고 쉽게 흥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뇌의 이러한 불균형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는 아이가 갑자기 엄마 대학은 왜? 꼭 가야 해?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러면 놀라지 마시고, 이 시기에는 그 주제가 너무 재미있고 그러니까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 있거나,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잘 성숙된 아이는 자기 표현에도 진심이고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만, 성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아이는요 꾹꾹 참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표출되는 거죠. 내 감정에 솔직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솔직하게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반대로 회피하는 아이도 생기고,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저항하는 아이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가족들이랑 얘기하는 것과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행동에서 완전히 다른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명랑하고 쾌활한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성적인 아이라고 알려지거나, 집에서는 너무 조용한데 나가서는 친구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고 웃기는 아이로 알려진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애들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본인을.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는 자아와 무의식 사이의 어떤 중간 영역, 이 정도로 설명이 되는데요. 보통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가면은요 누구나 쓰는 거라서 이 가면이 많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가면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 시기에 배우고 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후부터는 사회적 가면을 쓰는 동시에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잘 보면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모든 아이들이요 12년 동안 오직 입시만 바라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경쟁이 치열하고요, 공부를 못하는 중하위권 아이들의 경우에도요 공부는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힘들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는요, 공부 재능이 없어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아이는요 나중에 뭐가 돼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다, 공부를 안 했다 함의 차이는요 좋은 대학을 갔다 못 갔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춘기 시절에 마음이 아프고 방황하는 시기를 누구나 겪는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그걸 참고 견딘 아이들이에요. 왜 놀고 싶지 않겠어요? 왜 게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걸 성실함으로 이긴 아이는 뭘 해도 될 아이입니다. 중하위권 성적의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 플랜보다는 제가 늘 강조하는 단기 플랜으로 아이의 성취감을 우선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고 싶어도 주변에서 어디 학원 상담이라도 한번 가면 하루라도 빨리 선행해야 한다고, 이미 다른 아이들보다 너무 늦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조금 더한 아이들이 낫겠지만 모든 아이에게 잘 맞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는요, 3가지 유형의 부모가 있어요. 감독형 부모, 아이돌 팬 같은 부모, 늘 곁에서 응원해주는 응원하는 부모. 이 중에서 우리는 지시하고 못할 때는 욕하는 감독형이나 팬이 아닌 언제나 응원해주는 응원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불안하시겠지만 중요한 건요, 그 불안을 참는 마음, 꾹꾹 참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노력이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제발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인 겁니다.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자녀에 대한 죄의식과 미안함은 나에게도 좋지 않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는 시기에 맞춰 아픈 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통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가정에서 안 해주면 어디서 배울 수 없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부모가 재미있게 잘 지내는 걸 보여주고 진정한 어른으로 독립적으로 살게 해주는 겁니다. 자, 영교시 부모형의 오늘의 핵심은요, 여러분은 부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부모가 아닌 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아닌 나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래야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지금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의 불안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 스스로 이 불안감을 이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겨내는 과정을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며 건강하게 독립하는 자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니까요. 영교시 부모영역 김성권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